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여름 휴가에서 복귀해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모습 잠시 보시죠. 네, 오늘 최고위원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특별한 모두 발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께서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 공개 발언을 생략했습니다. 거기에 한국노총 방문 일정이 늦었다면서 통상적으로 평소에 빼먹지 않았었던 백브리핑도 생략하고 국회를 떠났다는 이야기가 이 현장에서 들리고 있는데 글쎄요.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사실 본인을 둘러싼 논란이 지금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자리를 피한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자신감 있게 얘기하던 태도가 네. 안 보이니까 당연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당내 불만이 폭발 직전에 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녹취록 공개 논란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당내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력 대선 주자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아무리 자동 녹음 기능이든 아니든 간에 녹음을 했다. 그걸 또 녹취록 형태로 풀어가지고 만약에 그걸 언론에 배포를 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실제로 녹취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는 얘기하고 있지만 당내 의원들은 좀 믿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 대표가 직접 기자한테 줬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대표의 말들로 인해서 굉장히 논란이 커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하고 합당도 사실은 안철수 대표를 지나치게 말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합당이 깨진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있고요. 네. 윤 전 총장하고 캠프 측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졌던 것도 결국은 말 때문 아니었냐. 저 말을 좀 언행 특히 이제 말을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결국은 당이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주변에서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했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전 대표가 그런 요구를 수용한다고 하면 SNS도 조금 좀 줄이거나 톤다운하고 말을 하는 것도 언론 인터뷰도 좀 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주변에서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랬고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말을 좀 줄이라고 공통적으로 이 조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논란 때문에 예민해서인지 하여튼 오늘 백브리핑도 안 하고 모두 발언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례적으로 자리를 그냥 뜨는 이준석 대표의 모습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경선준비위원회 주관 토론회 개최 논란이요.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 간의 녹취록 유출 의혹으로 옮겨 붙은 데 이어서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본인과의 전화통화 도중에 윤석열 전 총장은 금방 정리가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데요. 자, 이준석 대표가 정말 윤석열 전 총장은 금방 정리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심각하게 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요, 손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정리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이게 녹음 파일로 있을 것이다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 내용을 방송에서 해도 좋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좀 놀랍죠. 정치인들 사이에 내밀하게 주고받을 내용, 사실은 정리된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는 굉장히 문제적 소지가 있는 발언인데 이것을 들었고 이것을 또 발언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신뢰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떤 의도로 이것이 나왔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특히 당대표 불신임 문제, 신뢰 문제를 원희룡 지사가 지금 거론하고자 하는 것인가 또는 대권 후보의 어떤 통화 내용을 이준석 대표 스스로 공개하는 것을 보고 비슷한 행보로서 당대표의 통화 내용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조금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가 여러 가지 이제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당대표가 주요 정치인들과 속 시원하게 어떤 논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윤석열 전 총장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이준석 대표가 녹음을 했고 그 녹취록이 유출되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에 이런 해명을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본인 전화기는 자동으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녹음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원희룡 전 지사와의 통화 내용도 분명히 녹음돼 있을 것이 아니냐. 이 지적이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의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 녹취록 자체를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녹취록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 보면. 그러니까 설사 있다 하더라도요. 네. 이럴 때는 당대표를 저런 식으로 물어뜯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전 김재원 그 최고위원이 뭐 윤캠프하고 가깝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해버리면은 당대표 끌어내리겠다는 신호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상처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 없이 그러면 당 그 대선 경선 치를 수 있습니까? 네. 훨씬 더 큰 타격이 올 거예요. 그럼 비대위로 전환할 겁니까? 그거 아니라면 최소한의 금도는 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 오늘도 이제 최고위 열어서 정리해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볼 때 정리가 된 거는 아니지만 네. 그렇다면 좀 최고위원 정도면은 조금 좀 이 대표 편을 좀 들어주면서 네. 좀 논란을 정리해가는 작업을 해야지. 네. 오히려 논란을 키워가지고 대표를 끌어내리면 알겠습니다. 어떡합니까? 이수희 변호사님. 그런데 사실 이 논란의 또 배경에는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의지를 뭐 진심이든 아니든 과거에 여러 번 발언을 통해서 이 나타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대선 후보들에 대한 공정성, 이 논란으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또 김재원 최고가 건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뭐 과거 인연이 깊은 거는 사실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난 3월에 했던 발언이 뭐 지구 뜰 거다 이것이 방점이 안철수 대표가 시장되는 거에 방점이 있는 건지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되는 거에 방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본인이 대통령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발언한 거는 맞고 근데 그것은 당대표 되기 전에 지난 3월에 발언이라는 거고요. 유승민 캠프 쪽에서는 외려 또 역차별을 받고 있다. 그런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또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대표의 뭐 중립성을 요구하는 건 아주 정당한 요구예요. 그런데 김재원 최고나 원희룡 그 후보의 경우에 이것이 더 지나쳐서 대표 흔들기가 되고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흔들려고 하느냐.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 체제로 그러면 대선 치릅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데 그러면 네. 2030에 대해서 그러면 또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또 하나는 이 흔들기의 기본 의도는 성관이 위원장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 원하는 사람으로 옹립하겠다라는 게 네. 기본 저의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준석 대표 말도 알겠습니다. 드려야 되지만 윤석열 후보 측에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런 흔들기는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참고로 우리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지금 유승민 캠프에 몸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유승민 캠프 쪽 시각으로 이 해석을 해주셨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 참고로 저희가 이야기를 밝혀드립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했던 지난 3월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본인은 지구를 뜨겠다라고 했던 발언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됐었죠. 그 내용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 윤석열이 갑자기 철학을 갖고 왔어. 난 윤석열 총장 단독으로는 어렵다 보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좋은 업자랑 같이 결합되면은 굉장히 시너지가 크다. 업자가 좋은 업자가 붙었어. 그 이준석한테 야 너 와라 이러면 어떡할 거야?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 어? 유승민. 유승민. 너 이러다가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 아니야. 왜냐?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이준석은 국회의원 된다. 아니야. 그죠. 난 그 전에 당대표 될 거야. 자, 원희룡 전 지사는요, 이준석 대표를 질타하면서 로마 시대 콜로세움에서 벌어진 검투사 싸움, 이 맹수 사냥 등 그런 내용들을 연상시키는 비유를 사용했는데 이 원형 경기장 안에 후보들을 다 집어넣어서 서로 물어뜯게 하고 누가 이기든지 본인이 조련사 역할을 했다고 주인공 역할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원 전 지사의 이 비유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손 변호사님은?
일단 그런 이야기들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준석 당대표가 당 후보들을 이제 빛나게 해주기보다는 당대표로서의 역할과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에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계속되고 있는데 또 이게 개인적인 사익을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냐에 대한 물음을 던졌을 때는 또 당대표 나름대로는 2030을 잡고서 당대표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국민의힘이 같이 지지도가 올라가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릴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익으로 이렇게 이제 대권 후보들을 경쟁시킨다. 네. 라는 점은 조금은 좀 과한 비판일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일단 당대표 된 지 얼마 안 됐고 그 실험대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토론회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 여러 차례 이제 행사에 모두 대선 후보들이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이건 일방의 책임으로 몰아가기에는 좀 부족한 면도 있다라는 네. 차원에서는 양쪽 다 모두 협조적인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공공연스럽게도 오늘 세 분 다 이준석 대표를 좀 너무 공격하는 게 아니냐라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준석 대표의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이 곳곳에서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대표가 취임한 지 이제 2달이 가까이 됐습니다. 2달 전까지만 해도 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층 저변이 넓어지는 이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좋은 평가가 아주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요. 이 대표가 취임한 이후 6월 셋째 주에는요. 한국갤럽 기준으로 국정농단 사태 후에 처음으로 30%를 넘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입당 이후인 8월 첫 주에 30%였던 지지율이요. 경선준비위원회 논란을 겪으면서 지난주에는 28%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지지율에 녹취록 파동 등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처음에는 컸지만 지금은 그 기대감이 리스크로 바뀌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선거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었죠. 굉장히 좀 가벼운 말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말말말 때문에 이런 지지율에 조금 그 떨어지는 것을 겪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안철수 대표와의 여러 가지 합당 과정에서 보여준 어떻게 보면 부자가 조금 더 배려해야 되고 소수자를 보호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도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에 녹음 파일 공개 문제도 결국은 말이거든요. 말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신중하고 그리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시점입니다. 네.